요즘 워낙 ETF라는 게 핫하다 보니까, 그쵸. 주식시장도 너무 좋고 한데,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부분 말씀들은 많이들 하시지만, 정작 ETF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ETF에 대한 자꾸 매스컴에서 막 수익이 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맹목적인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그렇게만 바라볼 금융 상품이 아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서 오늘 총 제가 세 편을 통해서 오늘 하루는 다 안 되겠지만 세 네. 편에 걸쳐서 기초편, 중급편, 심화편 이렇게 나눠서 세 번을 이어서 진행하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 처음이라도 괜찮습니다. 기초편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저도 가끔 영상 보긴 하는데, 네. 굳이 3부작으로 나눌 필요가 있나? 그냥, 한 방에 이런 거 하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쵸. 근데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뭐가 있냐면 ETF를 굳이 빗대 보자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요리를 한번 빗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료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재료를 가지고 레시피를 보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그러면 요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기초라고 하는 건 재료를 얘기할 수 있고 레시피라고 하는 거는 중급 단계. 그래서 실제 그걸 가지고 잘 만들어내서 완성품인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기초와 중급과 그 다음에 심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 어쨌든 한 번에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 재료까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ETF는 처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왕초보 환영이라고 제가 써왔는데요. 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 아젠다는 이렇습니다. ETF는 뭔가요? ETF는 어떻게 태어났나? ETF는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초보자들이 꼭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나? 이것들을 좀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ETF 이름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하는데 ETF에 대한 부분의 명칭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change Traded Fund라고 얘기해서 이 앞에 약자를 E, T, F 이거를 뽑아서 만든 게 ET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많이 들어봤던 펀드라고 하는 게 있죠. 예. 그 펀드의 종류일 수도 있죠. 그런데 펀드는 내가 사고 팔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수동적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ETF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내가 사고 팔 수 있게끔 만든 펀드라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ETF, 그러면은 네. 기존에 있는 펀드랑 종류가 아예 다른 거예요? 주식하고 이렇게 나눠서 빗대어 보자면은 아예 다른 종류인 건가요? 다른 종류냐? 다른 네. 종류라고 말할 건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펀드에서 파생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우리 옛날에 펀드를 가입해 보게 되면 증권사나 아니면 어쨌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하게 되면 수동적이었습니다. 펀드명이 정해져 있고 그 펀드를 사게 되면 나는 뭐밖에 못했냐? 환매밖에 못했던 거죠. 그냥 가입하고 환매하고 그러니까 깨는 거. 약간의 어찌 보면 뭐 굳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면 보험 상품 가입했던 것처럼 가입과 깨는 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거냐? 이 펀드를 주식처럼 내가 나의 마음으로 사고 팔고가 주체가 나한테로 왔다라고 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었을 거라고 보시고, 자, 더 한번 쉽게 한번 비유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쉽게 말하면 반찬 도시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개별 주식을 산다는 건요. 오늘은 진짜 어떤 이 반찬 하나만 먹을래? 라고 한 가지 반찬만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반찬이 상하거나 맛이 없으면 그날 식사가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 이라는 거는 그렇지가 않죠. 이제 균형된 이미 짜여진 구형 도시락입니다. 우리 뭐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도시락처럼 삼성전자 소세지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 뭐 있어요. 계란 달걀말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맛있는 것들 모아놓은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200개의 반찬이 조금씩 조금씩 담긴 도시락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반찬이 상해도 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상해도 전체 도시락은 괜찮아서 나름대로 아예 식사를 망칠 일은 없다.
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ETF를 어디서 파냐? 우리 도시락 보통 편의점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걸 어디서 삽니까? 거래소에서 살 수 있다. 예전에는 거래소가 아니라 펀드는 어디서 샀다? 증권사나 은행에서만 샀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아니라 증권사나 거래소를 통해서,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직접 내가 매도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본인이 바로 직접 주문하고 받고 할 수 있다. 요게 쉽게 말하는 반찬 도시락의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아, 좀 되시나요?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나눠져 있는 구성인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 회사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 효과들이 이렇게 알맹이를 이렇게 한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도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펀드도 그런 구조긴 하지만 내가 사는 파는 구조는 아니었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었다면 얘는 내가 그거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음, 거죠. 됐나요? 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개별 주식, 일반 펀드, ETF 뭐가 다를까요?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개별 주식은 뭐 얘기할 게 없죠. 한 개 종목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일반 펀드는 뭐가 있어요? 분산 효과 있죠. 네, ETF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게 있었죠. 거래 방법. 자, 주식은 당연히 실시간 매매를 합니다. 당연하죠. 뭐 우리 트레이닝 하는 거지. 네, 맨날 보고 계시죠? 요즘 그 장세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엄청 기뻐하시는 이 감정의 등락을 노리시고 계실 텐데, 예, 어쨌든 그런 거. 근데 일반 펀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과 증권사에서만 신청합니다. 물론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는 얘기는 그건 방법론이니까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ETF는 아까 얘기했죠. 똑같게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격 확인 즉시 가능하죠. 주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반 펀드 어때요? 하루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게 T 플러스 원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제가 블로그도 써놨지만 이 부분이 결산돼야 되는 금액, 계산돼야 되는 거 확인하고 난 뒤에 알려주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고요. 환매에 대한 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법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우리끼리 약속이니까. 근데 ETF는 어떻게 하나? 주식과 동일하게 한꺼번에 바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즉시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용 보수 뭐 개별 주식이야 뭐 없죠. 근데 상대적으로 일반 펀드는 높습니다. 수수료라고 부르죠. 근데 ETF는 그거에 비해서 어떻다? 수수료가 좀 낮습니다. 최소 투자 자금, 한 주의 가격, 모든 회사, 우리 삼성전자, K하이닉스 주식의 한 주 가격이 당연히 있죠. 네. 그리고 일반 펀드는 어때요? 보통 가격대로 정해집니다. 뭐 만 원이냐,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이런 식으로. 근데 ETF도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한 주의 가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 있으실까요? 그 지금까지 설명한 거 바탕으로 들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궁금점이 있는데, 네. 가 개별 주식보다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네, 개별 주식을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네,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ETF를 많이 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네. 비용 보수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 ETF는 있고 개별 주식은 없는지. 네네네.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일단,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개별 주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수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수수료라고 하는 건 거래 수수료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보통 증권사, 우리 티켓 끊으면 버스 타면 버스 비용 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ETF는 뭐가 있냐면 공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공수가 들어가 있냐? ETF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ETF를 만든 회사들이 있어요. 뒤편에 나오거든요. 그 음, 회사들한테도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그 비용 지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했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의 차별이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ETF가 더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견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ETF가 아무리 주식 펀드 형태를 주식으로 묶어서 매매 형태로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개별 주식에 대한 부분만큼 명확하게 한 어떤 회사의 특정한 주식을 찝는 것이 아니라 ETF는 보통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보죠. A, B, C, D라고 하는 종목들을 묶어놓은 거에서 A, B는 수익이 났지만 C, D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 경우 그럴 수 있겠죠. 뭐 어떤 뭐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그럼 이걸 놓고 보고 묶어놓은 게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뭐 QQQ라든가 뭐 이런 ETF들이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QQQ 안에서의 뭐 예를 들어 엄청난 우리 얘기하는 S&P 500에 들어있는 엄청 유명한 그런 기업이 하나 들어있어요. 뭐 테슬라가 있다. 그럼 테슬라가 막 치고 올라가도 나머지 게 만약에 그닥 힘을 못 내면 얘는 깎아먹게 되겠죠, 평균은. 그렇죠. 그게 음. ETF.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주식은 어떻게 되죠? 주식은 한 종목이 빵 치고 올라가면 벌써 수익.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기호에 따라, 나는 주식이 좋아. 근데 나는 조금 리스크를 어떻게든 좀 방어를 해야겠으니까 난 ETF 좋을 것 같아. 근데 펀드는 너무 답답해.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기자님께서 보실 때는 요 세 네.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꼭 그렇지만은 어떻게 않습니다.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뭐, 제 업무상 주식을 뭐, 이렇게 조언드리거나 뭐, 종목을 알려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본인의, 기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투자의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제 기초표현이니까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ETF에 대한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되게 우량한 어떤 모아놓은 그런 ETF들이 있거든요. 그런 ETF들을 하셔서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거 적은 금액으로 그걸 먼저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ETF를 맨 처음에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아예 모르는 사람들 기준이다라고 할 네. 때는 주식보다는 그래도 위험도가 낮은 건가요?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음, 있으나 그렇다고 요즘 자꾸 오해들 하시는 게 ETF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요즘 자꾸 오해들을 갖고 계시지만 절대 ETF가 안전한 상품이 아닙니다. 네. 음, 그래서 뭐 요즘 뭐 워낙 장세가 좋았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취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음, 그러나 낙폭이 생길 경우에는 그때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물론 이 얘기는 뭐 우리나라가 안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잘 되길 바라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이기 때문에 그럴 상황이 왔을 때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됐을까요? 넘어갈까요? 네. 네. 자, 그럼 ETF는 왜 태어났을까? 한번 탄생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이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요즘 있겠지만, 네. 하루 만에 미국 증시가 22%가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투자자들은 패닉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안전한 분산 투자 상품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낀 거예요. 그리고 뭐 이후에는 없었나요? 이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뭐 우리에게는 9.11 테러 때도 난리가 났었었고, 서브프라임 모기 때도 그랬고, 그런 이슈는 매번 일어났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제? 2002년입니다. 2002년이면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겠죠. 그렇죠? 예. 그때 한국 ETF 시장이 개설됐습니다. 물론 이때는 되게 보수적인 ETF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험으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분산 투자 상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 결과 1994년도 미국에서 최초 ETF인 스파이, 우리 그 유명한 스파이, SPY가 탄생했습니다. 요즘도 스파이 하죠. 예. 이거 처음 들어보신다고 한다면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스파이는. 네. 한국은 2002년 코스피 200 ETF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필수 투자 수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자. 한국 ETF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국 ETF 시장도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2002년 코스피 200 아까 ETF로 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던 ETF가 지금은 현재 900개가 넘는 프로 상장돼 있고요. 국내 주식뿐 아니라 미국 주식, 채권, 금, 원자재까지 정말 다양한 테마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2030 세대 중심으로 적금 대신 ETF라는 어떤 캐치프레이 같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중적인 투자 수단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올해 작년과 이어서 올해 이번에 새로운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주식시장을 바로잡겠다. 뭐 공매도 처리하겠다 해서 어쨌든지 간에 이번 정부의 힘이 엄청 어, 우리 주식시장을 견고하게 만든 효과는 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ETF도 거기에 걸맞게 성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ETF가 아까 말씀하신 게 900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900종이라는 게 한 종 안에서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게 ETF 한 종목이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무지하게 많은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죠. 그걸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저희가 투자를 하는지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말씀도 일리했죠. 근데 모든 시장은 마케팅의 논리, 우리 SNS 기획하시는 김성 대표 너무 잘 알지만, 되게 좋은 어떤 골목 상권에 맛있는 떡볶이 집이 있어요. 근데 그 떡볶이집이 아는 거는 몇 명이나 할까요? 그 동네 사시는 분 말고는 모르지 않을까요? 근데 신전 그렇기는 하죠. 떡볶이는요? 신전 떡볶이는 모르나요? 신전 떡다 알죠. 알잖아요. 신당동 떡볶이를 모르나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데 ETF 시장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음, 스파이 같이 정말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얘기할 게 없겠죠. 물론 신흥 강세 ETF들도 있죠. 막 수익을 잘 내가지고 구성을 잘 잡아서 내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기보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브랜딩돼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좀, 저 정도 회사면 괜찮을 것 같아,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 뭐 이것도 말이 안 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구매하는 나름대로의 금융 시장에서도 마케팅이 논리가 성립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식의 경우에는 한 회사에 대한 뉴스는 아니면 경제 논리를 따지고 가는데 ETF는 컨셉을 따지. 네, 그럴 수 있고 산업을 따지게 되죠. 네, 물론 주식도 산업을 따져야 되긴 하겠지만, 실제 얘기했던 우리 지금 ETF 묶여놓은 거는 정말 산업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 감사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툴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게 작동 원리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3단계로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첫째, 자산운용사가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비율로 담을게요 라고 도시락을 설계를 해요. 둘째, 그 도시락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시켜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등록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그 도시락을 사고 팔게 만든 겁니다. 그게 투자자 매매죠.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이름이 복잡한 건 머릿속에 지우세요. 뭐냐? 음. 누가 만든 거야? 어디서 파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사면 돼? 이 세 개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가격이랑 실제 도시락에 담긴 반찬들의 진짜 가치가 다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편의점 같은 도시락의 경우에 금액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걸 예, 예, 예. 막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지정 참가 회사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예. 전문기관이 실시간으로 괴리가 생기게 되면 즉시 사고 팔아서 가격을 맞춰줍니다. 괜찮죠? 음.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 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그 교통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처럼 막 그렇게 시장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금액 아니요, 클 수 변동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약간의 가격의 갭차, 오류를 갖다가 잡아준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주식은 딱 하나라고 음, 하지만 음. 얘는 아까 얘기했던 사고 파는 가격이랑 실제 도시락 안에 드는 가치에 대한 부분에 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개가 돼 있다 보니까 이 갭이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그쵸.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걸 음. 갭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가격은 웬만해서는 실제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무슨 가치다? 주식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참, 벌써 여기부터 오게 되면 좀 약간 어려워지죠. 그래서 ETF가 뭐, 안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요. ETF 가격이 비싸게 매겨질까 봐 걱정되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크게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거래량이 아주 적은 아까 얘기했 비인기 ETF 있죠. 이런 데는 조정이 느리게 일어날 수도 있어서 약간의 가격 차이, 괴리울,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갭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괴리울이 생기기도 한다.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 제가 이 얘기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추가로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ETF는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그냥 주식하고 비교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주식하고 제가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ABC가 묶여있는 ETF를 샀어요. 네, 근데 주식에서 A가 금액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도 A가 그럼 같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갭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그게 아까 부분에서 네. 얘기했듯이 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도시락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 이 가치가 그 가치까지 되는 거야라고 갭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라고 걱정하는 거죠. 아, 음.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눈에 보인다고 하지만 어쨌든 로딩 시간이라는 게 걸릴 테니까 왜 얘는 즉각적인 반응이고 얘는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갭 차이를 줄이는 게 어떻다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 누가 이제 제가 예전 그런 질문 받은 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데는 워낙 운영되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아까 AP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보면서 그런 오차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좀 마이너들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네. 안 모여 있어. 이런 데는 약간 좀 여기보단 좀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ETF를 고르는 게 어려워요? 고를 거 어렵지 않아요. 엄청 많이 모여 있는데 가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죠. 네. 엄청 많이 모여있는 데는 마이너한 게 많이 모여있는 건가요? 아니죠. 꼭 그렇진 되게 않은 거예요? 마이너들이 안 모여 있죠. 오히려 거기서는 왜냐면 이제 거기에 스타코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ETF를 실제 구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뭐 우리 똑같은 거잖아요. 가전제품 사더라도 이것도 욕하는 건가? 아니 뭐 그래도 그냥 우리나라 삼성 LG를 살까요? 우리가 화웨이를 살까요? 우리는 삼성 LG를 사겠죠. 그런 것처럼 유명한 브랜드에 있는 ETF에서 가서 구입하는 게 뭐 마음으로도 편하고 심적으로도 편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 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이름, 암호가 아니라 설명해. 이 이름을 읽는 법을 왜 얘기하냐면요. 정말 이 이름 대부분 다 ETF 갖고 있어요. ETF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세요? 그러면 네, 뭐예요? 얘기하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이름을 쉽게 풀이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TF 이름이 처음 이제 보게 되면 펀드도 그랬지만 외계어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굉장히 친절한 설명서예요. 이 이름 자체가. 원래 펀드도 똑같거든요. 예를 음. 들어서, 자, 보죠. 타이거, 미국 S&P 500 가로치고 H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뜯어보자는 거예요. 자, 옆에서 앞에 타이거라는 건 뭐예요? 브랜드죠. 예. 근데 브랜드라고 이게 지금 그 태국 맥주가 아니고요. 미래에셋 운영의 ETF 브랜드 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현기냐, 현대차냐, 기아차냐,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운용사에 따라서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소어 같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이거까지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브랜드가 있다. 그 다음 미국 S&P 500. 요게 이제 뭐냐? 이 도시락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도시락 안에 구성물. 콩나물이야? 소세지야? 뭐야?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즉 S&P 500은 미국 대표 500개 회사를 담은 지수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얘는 지수 연동형 ETF인 겁니다. 종목형 ETF가 아니라. 네, 이렇게 보면 되죠. 마지막 괄호 안에 H가 뭐냐?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환해지가 됐다라는 표시인데 환율이 오르내린다 하더라도 내 수익에 영향 없이 미리 방어해 놨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도장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ETF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달러를 사는 개념이고 달러를 또 다시 팔아서 받아야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 환차익이 생기니까 환차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바로 얘기하는 거를 해지했어. 그래서 옆에 얘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가로치고 엉덩이에 말에 도장 찍는 것처럼 H 투뿔 플러스 이런 것처럼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더라도 이제 내 수익에 문제가 없다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표시가 없으면
환율 변동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S&P 500만 찍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환율에 그러니까 환율 변동을 수익에 대한 받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 끝에 있는 게 있다 없다만 판단이 되는 거네요? 네, 그쵸. 뭐 그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H 종류도 펀드도 뭐 이제 이게 좀 너무 더 기초적인 얘기인데 펀드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많이 보였으니까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뭐 클래스 E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게 뭐였냐라고 하면 그게 수수료 방법이에요. 네. 선치냐, 후치냐, 인터넷이냐 뭐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네, 얘도 그렇게 도장 찍혀 있듯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좀 쉽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그 유튜브랑 비교를 하자면은 유튜브에서 애드센스라는 수익이 발생될 때 달러로 나오거든요. 그 나오죠. 예, 알죠. 그 달러로 나올 때 그거를 원화로 받을 거냐 달러로 받을 거냐라는 선택지가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 이거를 판단하고 잘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 그거는 방법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이 H를 하신 게 나아요. 나 몰라. 응, 나 그 잘 모르겠고, 그냥 환해치 해가지고 된 걸로 나 그냥 할래. 그럼 이런 게 맞습니다. H 붙어 있는 거. 근데 응,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증권사 통해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달러를 사고 팔아야 되는 강제성에 대한 환매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가 달러를 네, 집어넣고 달러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구조상 그럴 수가 응,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H가 붙어 있다는 거는 심적으로 내가 그냥 나 다 신경 쓰기 싫어. 이꼴 저꼴 보기 싫어. 나 화내지 않아서 해. 라고 할 때 H라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거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차피 달러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속 그렇죠. 편하게 갈 거냐, 아니면 신경 써서 갈 거냐 차이군요. 그렇죠. 뭐 우리가 증권사 통한다고 내가 달러 사가지고 그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화로 거래를 일으키는데 거기서 달러로 바꿔서 들어갔다가 다시 달러로 해서 원화로 바꿔서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온전히 내가 그걸 소나기를 이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얘는 왜 이꼴 저꼴 모르겠고 나 그것까지 다 해지해줘 네가 알아서. 그게 H입니다. 음, 이름을 잇는 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ETF를 갖고 있으면 생기는 어 이제 한번 거에 대해서 용돈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용돈하니까 또 눈이 또 번뜩 뜨이시죠. 이게 펀드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배당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도시락 안에 이제 회사들이 콩나물 회사, 소세지 회사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표현해드리기 쉽게 표현하기 이거밖에 없어서 이게 이런 회사들이 배당금을 모아뒀다가요 정해준 그 주기에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음 거를 용돈이라고 제가 지금 통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ETF에 담긴 회사들도 결론적으로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겁니다. 이 배당금을 자산운용사가 모아뒀다가 정해진 주기마다 ETF에 가진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이라고 하는 건 주식을 가진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프로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배당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된다? 분배금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좀 어려워지시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ETF도 그 배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배당주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조금 야유식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분배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라고 하는 세금이 붙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가 용어를 분배금이라고 할 뿐이지 결국에는 세금은 뭘 받아요? 배당세를 내야 된다. 네. 배당소득세를 내야 된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아예 이제 분배금을 나눠주지 않고 알아서 이제 재투자해주는 다시 이제 뭐 어떻게 그 리인베스트먼트 하는 거죠. 그냥 바로 투자로 또 들어가게 하는 상품들도 요즘 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수익이 마이너스도 극대화될 수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배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 초보자가 알아야 될 것도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지만 그건 다음 편에 좀 더 중국 갔을 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분배금이 무조건적으로 높으면은 유리한 건가요? 뭐 그만큼에 대한 배당이 잘 나오는 이거 한 가지 알려드렸다. 그런 배당이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는 무조건 좋은 회사이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 같은 경우에
배당을 많이 한다.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배당하는 거잖아요.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음, 자,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저기 뭐야 노조분들하고 충돌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슈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다 퍼주면 투자는 어떻게 하나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네, 마이너스가 만약에 실적이 당기순이익이 안 나오거나 영업이익의 문제였으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본인들도 급여를 내려놓을 거냐라는 오히려 화두가 나왔었죠. 어, 뭐 이게 같은 이야기인지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겁니다. 배당을 무조건 많이 준다라고 해서 회사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익이 낮다는 이야기니까. 네, 그러나 반대로 또 투자를 또 등한시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그런 뭐 비율, 배율 이런 것들이 있는 주식이나 회사들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면 티끌모아 태산, 총보수. 아까 얘기했던 수수료 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대부분 다 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ETF가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저도 인정을 해요. 표를 고를 때 꼭 봐야 될 숫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총보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자산운용사가 이 도시락을 관리해준 대가로 아까 얘기했죠. 1년에 떼어가는 비율을 얘기해요. 금액이 음, 아니에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율 되게 중요해요. 저렴한 경우 ETF는 연 0.05%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해피한 숫자이긴 하죠. 근데 다 이렇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저렴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겨우 0.12%인데, 야, 그게 뭐, 아이고, 얼마 된다고, 쩌잔하게, 야, 주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는 우리가 그 ETF를 들고 있는 동안 매일매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조금씩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년, 30년 막 장기로 쌓이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꽤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매일같이 일수로 뜯어가, 죄송해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거 좋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같은 지수 뭐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을 담은 ETF가 여러 개 있다면 보통은 보수가 낮은 쪽을 낮은 쪽이 유리한 쪽이 더 많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은 굉장히 좀 이 부분 어느 정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지식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 네. 이게 그 운용사마다 이 퍼센트가 다 다르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운용사마다라고보다는 앞으로 묶어 있는 그 상품마다 수수료가 상품만. 측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아예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은 네. 당연히 수수료가 낮은 걸로 투자를 할 생각을 할 건데 그게 옳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 질문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쵸. 그런 수수료 나가는 부분들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들 막 웅성웅성 모여있는데 많이 가보시라고. 그 얘기했잖아요. 뭐야?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거래량 보시고. 그래도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데는 적어도 그렇게 많이 뭐 나름대로 인기 있는 것들이 모아놨으니까 사람들이 뭐 기웃기웃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고 실제로 지수가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예를 들어서 얘는 이런데 왜 오차가 이렇게 자꾸 크지? 그 사이사이 동안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프 확인의 문제지. 그러면 얘는 그 추적 오차가 큰 거예요. 그럼 얘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종목을 직접 비교하는 실습하고 그리고 그걸 자꾸 해보는 결국은 투자해봐야 되는 겁니다. 늘 음,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성봉 기자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좀 하세요, 그냥 하라고 SNS 맨날 그 얘기하시잖아요. 자꾸 저도 이론 공부만 하지 말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계좌를 여시고 ETF를 작게 한 개라도 한번 구매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구나라고 아시게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방금 들이 말씀드린 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래량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어, 이제 총보수를 선택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수수료 부분에 대한 선택한 부분에 의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제 해야 될 얘기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괴리율하고 유동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ETF는 아까 AP라고 하는 기관이 실시간으로 가격을 맞춰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원활하게 작동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거래가 활발해야 됩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체크가 안 돼요. 아니 계속 죽어져 음, 있잖아요. 근데 거래가 활발해야지, 야, 틀렸네, 뭐네, 이렇게, 야, 이게 왜 이래? 이렇게 되는데, 뭐, 가만히 죽어 있는데 거래가 없는데, 뭐, 이걸 체크할 리가 없겠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ETF는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이 항상 많으니까, 아까 했죠. 웅성웅성한데 가보셔라. 적정 가격이 빠르게 거래가 체결이 되고, 그리고 가격 왜곡, 이걸 뭐라 하냐, 우리가 괴리율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가격 왜곡, 이걸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이 계리율이 거의 없어요. 반면 거래량이 적은 ETF는 사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이 적으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잘 안 되거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또는 비싸게 팔아야 되는 아주 안 좋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ETF, 거래량이 적은 ETF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렸고, 그거의 계리율과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계리율이 적고 유동성이 나름대로 많은데 이 ETF를 선택하는 게 좋다.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네. 이게 많고 적은 걸 어쨌든 판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어디서 어떻게 판별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우리가 요즘 워낙 비대면 채널로 잘 되어 있으니까 증권사에 가셔서 ETF를 구입할 때 보게 되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그다음 뭐 다음번에는 그걸 원하신다면 근데 이제 어 모든 증권사의 UI가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그, 찍어서 말씀드리긴 그럼 뭐하죠. 그것도 그 주식처럼 동일하게 증권사 오, 앱에서 그 떠요? 나오죠. 네. 그럼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좀 UI가 이거 나하고 아직 적응이 안 돼라는 것만 있을 뿐이지 UI가 적응이 되면 아니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실전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에 처음 들어가서 종목을 보실 때 이 5가지만 확인하셔도 큰 실수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거 완전 제가 정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을 읽어서 뭘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자. 자, 분명히 제가 아까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쉬운 거, 모르겠죠? 그럼 AI에 넣으세요. 얘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상세하게 알려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요즘처럼 AI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총보수를 확인하세요. 총보수는 어떻게? 근데 이 총보수도 AI 넣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으면 비교에 대한 부분에 우회가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AI가 저희 요즘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더라? 잼민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그런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잼빈이. 잼민이가 아니라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총보수 비교하는 거, 이거 두 번째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거래량.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거래량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네 번째, 이건 이제 옵션이 붙으면 너무 좋겠죠. 분배금이 나오는 상품인지. 아까 얘기했죠. 분배금이 나오지 않는 대신에 그 분배금이 수요가 돼서 다시 리인베스트먼트 되는, 그러니까 재투자되는 상품인지 이 부분을 또 확인하셔라. 뭐 네 번째까지 안 가도 뭐 괜찮아요. 뭐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몇 개의 종목이 분산되어 있는지. 이게 되죠. 몇 개의 종목에 어느 나라에 어느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건 봐야 된다. 이게 굉장히 음, 중요한 합니다. 뭐,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다 뭔 소린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주식 투자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막 친구들이나 동료나 지인들이, 야, 뭐, 하이닉스 금액 떨어졌대.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하시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5개 중에 그나마 저 같은 사람들이 본다.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음, 기웃거리실 만한 사람들이 많이 웅성웅성 모여 있느냐.
그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무조건 음, 거래량의 첫 번째 소품. 물론 이게 이거 누구는 이제 좀 저 같은 그러니까 저보다 더 전문가인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저 논리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자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심리적 부분이라고 볼 때 내가 덩그라니 뭔가 모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레퍼런스가 쌓였다는 이야기고 그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들 보면서 그럼 해볼 만 하겠는데 라고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제일 높게 꼽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지수를 담고 보수가 낮아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ETF는 내가 원할 때 제값에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좋은 뭐 합니까? 사야지 팔아야지 되는 거지. 이게 땅하고 뭐가 달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조금 부족해도 시간을 갖고 배워가시면서 되지만 거래량이 부족한 ETF는 초보자에게 특히 예상치 못한 손해를 줄 수 있어서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저는 권유드립니다. 그럼 오히려 반대로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건 뭐가 있을까요? 난이도가 높다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제 나름 ETF도 산업 분석하고 종목 분석하고 나라 분석, 지역 분석해가지고 가장 거기서 괜찮은 게 무엇인지 같이 발굴해서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기만 들어도 아, 머리 아프죠. 분산 정도 확인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거네. 네, 어차피 ETF는 그게 핵이니까요. 주식과 네. 다르게. 이렇게 따지면 그런 얘기도 해서, 그럼 내가 주식을 갖다가 한 10개 사가지고 산업군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거 ETF랑 뭐가 달라? 똑같아요.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좀 더 롤러코스터를 타시겠죠? 그 너무 즐거우시면 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뭐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목 놓아 부르짖는 게 있어요. 진짜로. 요즘 이것 때문에 지금 정말 연락 많이 오는데 뭐냐면 ETF는 원금 보장된다라는 이야기.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진짜로.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 하냐면 ETF는 결국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내리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장세가 좋고 막 한동안 진짜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언제 시작해도 ETF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정말 이런 말 정말 죄송한데 나 무식해요라고 진짜 확성이 되고 떠드는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 둘째, ETF는 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종목을 모아놓은 거에 대한 하나의 상품일 경우에는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면 나름대로 공통 종목만 있거든요. 근데 이 각각의 상품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이건 오해입니다. 왜냐면 같은 이름이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운용사, 보수, 뭐 이런 거래량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거 근데 솔직히 이거 새로운 것도 아닌 게 펀드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꼭 비교하고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야 된다? 그렇지 않다. 비슷한 거 같은데 하고 샀어요. 봤더니 짝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너무 그 마이너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ETF 회사들이 저를 욕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설명드린 것 뿐이니까. 자, 세 번째. 분산 투자니까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 이거 제일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분배하면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많이 들은 거. 결혼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아야 된다. 왜 한 바구니에 담지 않으면 떨어져도 다 깨지지 않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깨져봐야 정신 차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특정 국가나 업종에 몰빵된 ETF는 그 분야가 안 좋아지면 같이 떨어지게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분산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 국가, 여러 자산군으로 나눠야 된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좀 더 중급형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뭔 소리야? A라는 거 있고 ATF-B가 있고 ATF-C가 있으면 이게 다르다는 거 알겠어. 근데 여기서 또 뭘 봐야 돼? A 뭐 거래량 많은 거 하나면 된다며.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알고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래서 안에 구성되어 있는 국가는 어떻게 국가가 구성되어 있고 왜냐면 주식 장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자산군으로 어떤 산업군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잊지 마셔야 될 내용입니다. 음, 제가 제 분야로서 이해를 한 거는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잡탕밥으로 시작하는 채널들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은 잘 안 뜨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안전한 컨텐츠를 시작하는 채널들이 있을 건데 네, 안전한 컨텐츠를 시작하는 채널로 선택을 하고 진행한 게 제일 좋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전하다는 표현보다는 거래량이 네, 많아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거죠. 뭐, 물론, 더 이런 얘기 해볼까요? 영상 편집하시는 대표님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쓰시는 앱이나 어떤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프리미어가 됐던, 뭐 모바일에서는 뭐 알려주셨던 브루가 됐던, 아니면 캡컷이 됐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뭐니 뭐니 뭐라 해도 프리미어야? 뭐 이렇게 가는 이유가 왜 있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겁니다.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 종목을 담은 도시락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상품이다. 라고 오늘의 요약 한 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기초편이었어요. 이제 중급편이 있는데 실전 종목을 비교하는 법, 뭐 코스피, 미국 채권 ETF 이런 걸 활용하는 법, 그리고 나만의 포트폴리오 첫걸음까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지금 사이버타임즈 전문 기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려고 하신다면, 늘 그렇지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이런 거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 뭐, 저 질문 드리자면은, 이런저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여기서 하나만 가져간다. 하나만 머리에 받고 간다. 라고 하면, 음, 뭐를 받고 가면 좋을까요?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제발 아무 이유 없이 남 따라가 사지는 말자. 어? 야, 야, 내 친구 있지. 야, 그 찐따가, 야, 이번에 이렇게 돈 벌었대. 야, 내가 걔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나도 할 거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아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주식이랑 코인이랑 다를 게 없는. 모든 건 다 마찬가지다. 오늘 배운 이름 읽는 법, 그리고 어떤 보수, 이제 수수료 얘기하죠. 거래량, 이 세 가지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도 훨씬 안전하게 여러분들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네. 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번에 중급편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